확폭인데? 변호사님 예. 어디가 많이 아프시다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막 다녔으면 지금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 촬영하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말로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리 아픈 게 혹시 네. 폭력을 당하신 건 아닌가요? 폭력을 당하고 다니지 않죠 지금. 네. 제가 폭력 얘기를 한 게 곧 3월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라면 늘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학교 폭력.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맞아요. 원래 이제 전형적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형사소송, 뭐 민사소송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학폭도 되게 하나의 분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 맡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학폭 사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많이 해보죠. 저희가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해봤고 가해 학생인 경우도 당연히 변호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학폭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이랑 또 거리가 워낙 멀었죠. 공부하는 학생이 보통 당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되게 별거 아닌 거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아 보여요. 조금 심한 말 이렇게 조금 하면 그걸 막 나 상처받았다. 학폭이다. 피해자를 탓하거나 뭐 피해자가 너무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새는 이제 예전 시대와 다르게 그 기준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그게 진짜 때리거나 맞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요새는 그냥 말로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럼 보통 어느 수준을 학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행을 행사하거나 뭐 아니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당연히 뭐 금전적인 거를 요구하거나 뭐 아니면 지속적인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학교폭력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그냥 지속적으로 말로써 어떤 상처를 주는 것도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폭력 같은 거죠. 그런 것들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학폭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일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골목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다가 U자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학폭인데? 그리고 담배 이거 한 개를 다 피면 풀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담배 한번 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배 절대 안 피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거 학폭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좀 괴롭힘 당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는 학폭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폭이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게 법률이 또 따로 있어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아까 억지로 담배 폈다 그랬죠. 한 번도 안 펴봤는데 난 할 이유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담배를 피게 한 거예요. 자물쇠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강요인 거죠. 그러고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 이것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 담배를 피는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울면서 폈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이건 정신적으로도 엄청 큰 피해를 입은 거고 이거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만약에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변호사님 찾아오면 가해 학생들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중한 처분도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한다 이러면 얘는 아주 나쁜 애다. 질이 나쁘다. 심지어 담배 피면 안 되는데도 담배 억지로 피게 시키고 그 억지로 피게 하는 것도 그냥 너 담배 펴. 안 피면 때린다? 이것도 아니라 그 U자형 자물쇠를 목에 가둬서 목에 잠그고 이거 안 피면 안 풀어준다? 만약에 나 절대 피기 싫다가 안 풀으면 그거 차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U자형이 자물쇠를 목에 찬다는 거 자체도 분명히 목에 어떤 부담이 가는 걸 거란 말이죠. 이 U자형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잖아요. 이게 크지 않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그걸 딱 껴가지고 그 다음에 잠긴 다음에 키 지네가 들고 이건 심각하죠. 눈물 나는데 이거. 저 왕 때였나봐요. 눈물 나는데 이거는 이걸 근데 제가 이건 어떤 게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이건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뭐 몇 호 처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폭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 신고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다가 경미한 처분회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경미한 처분이 아니라 중한 처분이 예상되고 행위가 심각하다 이러면 학폭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죠. 교육청 밑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받는 건데 가해자 출석해서 진술하고 피해자 출석해서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얘한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1, 2, 3호 이런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면 서면 사과 이런 게 되게 가벼운 처분이고 학교에서의 봉사까지 사무 처분까지가 되게 가벼운 처분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사회봉사나 심리치료, 교육이수 뭐 이런 것들이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심지어는 퇴학 처분까지 있습니다. 성인들은 판사가 하잖아요. 이런 학폭위가 열리고 이런 거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건가요? 그 학폭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 네. 위원회장이 계세요. 그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저는 학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교육청 소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 경미한 처분은 내릴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학폭위가 소집이 되는 거고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절차들이 학폭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학교폭력위원회 열려도 거기 변호사 같이 가는 건가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거기에 변호사가 출석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서도 써서 가는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미리 개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변호사가 없게 되면. 근데 변호사가 들어가면 그 항목별로 딱딱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행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 어떤 우리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봐달라 내지는 이거는 경위를 살펴보면 이건 학교폭력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서로 장난치다가 이 정도까지 한 거고 피해 학생도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정리할 걸 주장해서 들어가야죠.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구두로 변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는 거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내지는 뭐 그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될 게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의견이 진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저질렀지만은 강력한 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학폭위를 넘어서 형사 고소라던가 가능하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거 외에 형사 고소는 별도의 절차로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처분을 받게 하고 싶고 형사적으로도 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언어 폭력이나 뭐 빵 셔틀 이런 행위 자체는 예를 들어서 강요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겠죠. 빵 셔틀도 사실 원치 않는 행위이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행위인데 그걸 억지로 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의 강요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벌성이 있냐 없느냐로 봤을 때는 가벌성이 없다라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폭행을 심하게 하거나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상해가 발생했거나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고소해서 그들도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형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별개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예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건 형사적인 영역이고 이건 학교폭력위원회 이쪽에 학교폭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변호사님이나 저나 결혼할 나이가 다가왔잖아요. 네. 꼭 친구들 만나면은 뭐 술자리에서나 이렇게 하는 말인데 내 자녀가 학폭을 당하는 게 괜찮냐 하는 게 괜찮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둘 다 안 좋은 건데 밸런스 게임이 되나? 둘 다 선택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더글로리의 연진이냐 문동은이냐. 근데 안 하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 정하는 하거나 당하거나 중에 하나죠. 네. 전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하는 폭력이나 어떤 괴롭힘들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폭에 대해서 좀 대응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게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소년들도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었죠? 그 말만 안 했으면